그의 요리는 맛에 한 번,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레시피에 두 번 반한다.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행복한 요리의 주인공, 실력파 꽃미남 셰프 신효석. 네,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요. 보통 저는 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도 당연히 좋지만 제 요리, 제 레시피를 따라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레시피이기 때문에 맛있게 만드신 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즐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정말 보람되고 힘이 납니다. 먹는 순간 행복해지는 레시피. 신효섭 셰프가 공개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오늘의 요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꼭 기억하고 싶은 또 잊을 수 없는 음식을 만나는 시간이죠. 자, 이분이 해준 음식은요. 야, 정말 매번 감탄하게 됩니다. 자, 신효섭 셰프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요리로 저희를 또 감탄하게 해주실 건가요? 저희가 이번 주 주제가 네. 잊지 못할 레시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요리는요. 네. 제가 만들었지만 네. 제가 이 맛을 잊지 못하겠다. 그런 요리들입니다. 네. 네. 등뼈 김치 미역국과 그리고 네. 가브리살 수육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신효섭 셰프님께서 네.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먹어도 못 잊겠다. 네. 자신하시는 요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등뼈 김치 미역국 그리고 가브리살 수육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고소한 살코기와 새콤한 김치, 미역의 시원함까지 어우러져 먹어도 질리지 않는 등뼈김치 미역국과 부드러운 가브리살의 담백한 맛이 일품인 가브리살 수육.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등뼈김치 미역국 재료는 미역, 대파, 배추김치. 육수 재료는 돼지 등뼈, 대파, 마늘, 생강, 청주. 양념 재료는 국간장, 메밀가루, 물, 다진 마늘, 소금. 가브리살 수육 재료는 가브리살, 배추김치, 버터, 양파, 청주, 월계수잎, 오레가노, 마늘, 생강, 된장, 통후추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등뼈김치 미역국과 가브리살 수육. 재료 준비 끝! 네, 오늘은 이 녹화 시작되기 전에 신 셰프님께서 네. 이거는 진짜 꼭 드셔보세요. 맞아요. 하셨던 그 요리거든요. 네, 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요리는요, 사실 모티브가 있었어요. 네. 그 제주도에 갔었는데요. 네. 혹시 몸국 아세요? 몸국이요? 네, 몸국이라고 이제 네. 모자반이라는 해초류로 만드는 국인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자반을 네. 이 서울에 와서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착안해서 만든 요리가 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미역국인데 네네. 미역을 넣어서 이제는 만드는 국이에요. 네, 아마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신선한 좀 등뼈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네. 돼지 등뼈를 먼저 차가운 물에 좀 한 30분 정도 담가서 네. 핏물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좀 비린 맛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더 완벽하게 네. 그 냄새를 없애고 싶다 하시면요. 네.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서 준비를 할게요. 미리 좀 데쳐서. 네. 아니, 근데 저 오늘은요, 네. 이 요리들의 조합이요, 특이합니다. 일단 돼지 등뼈랑 미역도 그렇고요. 그렇죠. 거기에 김치도 그렇고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해놓고도 놀랐다는. 아니 이런 조합이 있을 수 야, 있다. 이게 얼마나 자신이 있으시면 네. 오늘은, 네. 그렇잖아요. 너 또 너무 이렇게 기대하게 하면 사실 안 되는데. 네. 제가 진짜 냉철하게 오늘 어떤 맛인지 네.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장사할 때 이거 갖다 장사를 한번 해볼까? 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물론 더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예, 예. 자 일단 한번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준비를 네.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살짝만 데쳐내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핏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살짝 네. 한번 데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잡냄새 정도만 살짝 제거해 주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바로 차가운 물에서부터 이제는 육수를 뽑아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국물을 내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네, 돼지 이제부터는 등뼈 차가운 물에 바로 들어가고요. 돼지 등뼈를 넣고요. 아, 육수를 낼 때는 돼지고기 육수도 찬물부터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육수는 차가운 물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네. 네, 마늘을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생강을 한 토막 정도 같이 넣어서 그대로 끓여주세요.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대파도 같이 넣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정종을 같이 넣고 네. 자, 같이 잡냄새를 넣고 날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 얼마 정도 해주면 될까요? 사실 좀 정성이 필요한데요. 네. 전 2시간 정도 끓여요. 2시간 정도? 네, 2시간 정도 끓이는데 네.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육수를 끓일 때 무조건 센 불로 하게 되면은 네. 육수가 다 날아가 버려요. 쫄아들죠.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약간 낮춰서 100도씨가 아니라 한 90도 정도로부터 계속 끓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해놨죠. 네. 네. 진합니다. 벌써 딱 색깔이- 보기에도 네. 진하네요. 자, 그러면은 네. 이 등뼈를 넣고 만약에 끓이게 되면은 네. 그냥 우리가 흔하게 먹는 감자탕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또 정성을 한 번 더해서 아하. 네, 이 뼈를 다 살을 발라낼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먹기 편하게. 아하. 자, 요걸 그냥 뭐 해서 등뼈를 이렇게 뜯어 먹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드셔도 좋지만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다 일단 살을 발라낼 거라는 거죠. 네. 요리는 그렇습니다. 정성입니다. 요리는 네. 정성이죠. 요것도 그럼 한 김 좀 식혀줘야 되나요? 한 김 식힌 다음에 네. 살을 발라주시면 되고요. 네. 한 김 식혀놓은 거 있어요. 요렇게 네, 한 김 네. 식혀주시면 그래서 되고요. 살이 있는 것을 네. 자연스럽게 아, 손으로. 손으로 네. 툭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사이 여기 살이 많거든요. 엄청 사실. 많죠. 예. 네. 또 아시겠지만 제가 또 굉장히 파스타 먹게 생겼지만 이런 음식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네, 이런 구수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왠지 엄마 손맛 들어간 것 같고 네. 이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손으로 좀 발라내시고 요렇게 발라내서 네, 저희가 꼬리는, 준비를 네. 해놓은 게 요렇게. 이렇게 네, 살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네. 만약에 좀 퍽퍽한 살이 싫으시다 하시면요. 네. 좀 이렇게 비계 있는 부분을 좀 섞어서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아, 네.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자, 일단 제가 국물을 네. 끓여놓은 거를 이쪽으로 부어주도록 할게요. 보통 미역국 끓일 때 참기름에 한번 볶아서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까지도 없으십니다. 아, 왜냐하면은 육수가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주 진한 육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돼지 육수가 주는 그 뭐라 그럴까요? 깊은 맛? 그렇죠. 그런 맛이 좀 있죠. 그 왜 그런 맛 있잖아요. 뭔가 좀 착착 감기는 맛. 감기는 맛. 감기는 맛이 있어요. 맞아요, 돼지 육수가. 자, 이렇게 일단 팔팔 끓여주시고요. 여기에 자, 이거는 좀 묵은 김치 있죠. 네. 묵은 김치를 넣어주셔야 훨씬 더 맛이 좋아요. 네. 자, 묵은 김치 좀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네. 자, 자른 미역을 같이 넣고 근데 또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 보면 다 맛있죠. 미역국도 맛있죠. 맞아요. 김치국도 맛있죠. 그리고 뭐 돼지 등뼈로 만든 네. 뭐 감자탕이나 이런 것도 맛있죠. 저희 살 발라놓은 거 좀 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넣고 자, 일단 끓일게요. 오, 이게 들어가니까 그럴듯하네요. 한번 드셔보시면은 네. 아마 저희 또 최고 요리 비결에서 네. 윤영비 씨가 아마 다음 주 정도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어. 이제 신 셰프의 그 잊지 못할 레시피 네.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럼 제가 요거 한번 집에서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네네.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끓고 나면요. 그때 네. 간이라든지 뭐 다진 마늘을 그때 넣어서 한번 끓여줄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끓여주면 될까요? 일단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아마 팔팔팔 끓을 거예요. 그때 다시 이제 여기에 다진 마늘과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좀 넣어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네, 다른 저희는 요리를 이제 한번 가브리살 해보도록 수육 하겠습니다. 한번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가브리살로 수육을 하나요? 이것도 좀 독특하죠. 네네네. 사실 저희 집안에 이 음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저희 삼촌께서 이 고기를 정육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자신 있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야, 이걸로 한번 요리를 해봐라. 네. 정말 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여태까지 먹던 수육은 수육이 아니다. 오. 가브리살이다. 그 정도입니까? 네, 가브리살을요. 이렇게 가브리살은 네. 굉장히 좀 특수 부위 중에 하나예요. 네네. 뭐 예를 들면은 갈매기살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특수 부위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뒷목 있잖아요. 네네. 이 뒷목 쪽에 있는 데라서 굉장히
기름기도 적당하고 네. 그리고 쫀득쫀득한 느낌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네.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먼저 육수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거예요. 네. 네, 보통 이제 보쌈을 하면 같이 넣고 막 끓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브리살은 중요한 게 오랫동안 조리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된장 푸시고 하시잖아요. 네네. 먼저 그 소스를 육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브리살을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희 집이 사실은 그 돼지고기 구이 전문점을 했습니다만, 그랬어요? 네, 이 가브리살이 오래 구우면 좀 딱딱해지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역시 예. MC 자격 있으시네요. MC 제가 자격 그동안 있어요. 많이 먹었던 게 이제야 빛을 발하네요. 네, 자 일단은 먼저 네. 물을 좀 주시면요. 물을 네. 좀 넣어서